예, 안녕하십니까. 관광학개론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이요. 예, 아까 지역 호스트 앤 게스트 릴레이션십, 지역 주민과 방문객, 관광객과의 상호관계.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연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뭘 얘기를 할까요? 예. 어떤 지역이 관광지가 된 유럽과 미국의 사례, 어떤 지역이 관광지가 된다고 그러면 처음엔 주민들이 굉장히, 잠깐만요, 삐뚤어져서 조금만요 올릴게요. 네. 처음엔 기대감에 찹니다. 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겠죠. 우리도 돈 벌고 살 수 있다. 실제로 개발업자들이 오면 이 지역을 관광지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조를 해요. 긍정적이 되고 상당히 희망에 차 있고. 근데 막상 관광지가 되면 실질적으로 동네는 멋있게 변하는 것 같아요. 커피숍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겨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의 삶,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변화는 안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볼게요. 강원도 태백에 가면 카지노가 있거든요. 강원랜드라는 카지노예요. 강원랜드, 우리나라는 그전에도 카지노는 있었어요. 파라다이스도 있고 부산에 세븐럭도 있거든요.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국적을 가진 사람은 출입이 불가능하죠. 뭐 편법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외국인들만 출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카지노를 만들기로 한 거는 1996년 7년 그쯤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학 갔다 와서니까요. 그때도 갑자기 선배가 강원도 가야 된대요. 아니, 강원도 왜 가요? 뭔데? 그때는 그 고속도로도 1차선이, 왕복 1차선, 2차선 밖에 안 돼갖고 영동고속도로가. 거길 왜 갑니까? 제가 거기 카지노 하는데, 이 선배님, 저 강원랜드가 아니라 카지노 전공 아닌데요? 야, 임마, 너는 그래도 지금 왔잖아. 그 따뜻하잖아. 신품이고 미국에서 학위했고, 그러니까 네가 가야 약발이 맥혀.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 해. 근데 평소에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저는 카지노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어요. 왜? 도박이거든요. 관광지가 제일 많이 시작한, 후진국으로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도박하고 성매매입니다. 결코 바람직한 관광 형태가 될 수 없죠. 근데 왜 하필 카지노를 했냐고. 그 당시만 해도 강원도 탄광산업이 사양길이에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연탄 그러면 연탄구이 구워 먹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모든 집에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일러 나오기 전에는 연탄 아궁에서 불을 뗐다고요. 그래서 응답하라 뭐 그런 걸 보면 옛날에 가장 많은 게 가스 중독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본 TV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가스를 마셨을 때는 이 동치미 국물을 마셔라, 그런 거 봤던 기억도 나요. TV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석탄 탄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쓸데도 없는 석탄을 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석탄 산업이 화랑을 이룰 때는요, 태백에 가면, 거기가 광산이 많거든요. 태백에 가면 동네 돌아다니는 개들도 돈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탄광의 광부들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죠.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나라가 뒤집어지게 생겼죠. 그래서 정부에서 폐광지역 활성특별법 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기다 카지노 만들어 줄게. 그 대신에 이 카지노는 외국인 말고 국내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도 되고 내외국인 겸용. 그러면 카지노만 생기면 당신들한테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강원랜드는 국영기업이에요. 사기업이 아니에요. 공기업이에요. 그 주식의 51%를
광해공단을 비롯한 국가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지금도 강원랜드 취직하면 옷 주고요, 양복 주고요, 신발 주고 보수도 괜찮아요. 카지노라는 것만 빼면. 카지노 뭐 일하는 거 상관없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안정을 시켰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와 되겠다, 희망과 꿈과 희망, 기대에 부풀었어요. 막상 카지노를 열었죠. 카지노도 처음부터 그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임시로 자그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주민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막상 카지노가 되니까 주민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죠. 주로 취직한 게 뭐예요? 청소, 용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잡일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동네 사방팔방으로 전당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강원랜드 초창기에 가면요, 다시 가면 그때도 강원랜드 그 공청회 하러 갈 때, 선배가 불러서 갈 때, 그때 태백 체육관인 것 같아. 태백 체육관 쪽으로 가는데 사방팔방에 카지노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써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 갈 때만 해도 카지노는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하려고 그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막상 태백 체육관 앞에 가니까 방송국, 지역 방송국 방송차 와 있죠. 그리고 광부들이 전부 다 띠들고 강목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맞아 뒤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서 우회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그 정도 선까지만 얘기하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찌어찌해서 강원랜드 카지노가 오픈이 됐어요. 근데 오픈되고 나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죠. 전당포만 많아졌다. 전당포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고급 승용차들이 쫙 전당포 앞에 있어요. 차 타고 도박하러 왔다가 돈 날리니까 승용차 잡히고 하는 거죠. 노숙자도 더럽게 많아요. 노숙자도 더럽게 많아요. 그런 상황.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지역 주민들이 냉대하죠.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미국 같은 경우 촉으로 쏴 죽여요. 관광객 니들 때문에 우리 동네 망했다 그러고. 그게 호스트 앤 게스트 릴레이션십을 연구하는 거예요. 관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또 관광지가 되면요, 청소년의 범죄율도 급격하게 증가해요. 여러분이 그 세대인가 노스페이스 세대인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말표 신발, 뭐 프로스펙스 그런 것도 어쩌다 생길 때 받아서 신었는데 언제부턴가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서 나이키를 신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나도 나이키 사주세요. 야 임마,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어떤데? 아니 청소년기에 한창 예민할 때 그런 신발도 신고 싶고 노스페이스 그 파카도 잠바도 입고 싶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훔치죠. 칼로 찌르고. 그러니까 관광은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관광은 잘하면, 제대로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죠?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아주니까. 제대로 안 하면요, 나라 말아먹는 지름길이에요. 관광산업은. 각종 향락 퇴폐가 넘쳐나는 거죠.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관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연구를 해야만 그런 걸 방지하죠. 우리가 벤치마킹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벤치마킹이란 뭐냐면 어디에 무슨 리조트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가서 보고 오는 거죠.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학생이 왔을 때 관광학교를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 입장에서 안 좋은 점이 뭐냐 묻듯이 좋은 것보다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안 좋은 거, 나쁜 거를 먼저 따져. 왜? 좋은 거는 저절로 가요. 나쁜 거는 미리 알고 막아야죠. 근데 대체로 나쁜 거에 관한 연구를 안 해요. 나쁜 거는 슬쩍 눈을 감아버리고 무시하는 거죠. 도박은요 굉장히 폐해가 많아요. 다시 강원랜드로 가면 지금은 요즘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 2년 그거 하고 가오픈하고 2년쯤 뒤에서는 또
프로젝트 해야 된다고 오래요. 또 선배가, 경희대 선배가. 그래서 왜요? 또 왜 또 부르는데 저 카지노 상관없다니까. 아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 선배가 시키면 또 해야죠. 갔어요. 갔더니 뭐 정신과 의사부터 쫙 있더라고. 뭐냐? 도박의 피해에 관해서 연구한대요. 속으로 젠장 이거 몰랐냐? 뻔히 해외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죠? 왜 카지노를 예로 드냐면 지금 또 슬슬 얘기 나오거든요. 부산에도 해상 카지노를 만들어야 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관광객을 올 매력적인 요소를 만들어야 된다.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20년째인가 거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정치인들 중심으로 해서 카지노 만들겠다고 자기 동네에다가. 근데 그나마 일본은 카지노의 피해를 알고 있죠. 왜? 전국에 빠찡꼬라는 게 있거든요. 걔네는 그게 합법이에요. 빠찡꼬에 가서 돈 쓰고 말아먹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길을 쓰고 막아요. 그래서 카지노 얘기, 도박 얘기는 1도 안 해요. 그럼 뭔데요? 매력적인 관광 리조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속에다 카지노를 집어넣죠. 사실은 그건 미국에서 뻔따온 거거든요.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도박의 원산지죠. 사막 한가운데다 도박 동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대규모 가족 단위 리조트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도박은 일부만 하게끔. 거긴 그래도 성공적이에요.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카지노 하려고 그러거든요. 홍콩도 그렇고요. 저기 뭐야, 홍콩이야 뭐야, 마카오, 싱가폴. 돈을 벌어요. 그런데 돈 버는 거는 기업가만 벌고요. 정치인만 뒷돈 챙기고요. 실제로 지역민들한테 그닥 혜택이 많이 안 가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은 많이 들어가죠. 왜? 도박 중독자가 생기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지노 도박 중독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려면 신분증 제시하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강원랜드에다가 안범용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인데, 여기 주민등록 등본 있고 안범용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 중독자다 하고 신고를 하면 저는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감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원랜드도 지금은 하이원 리조트에서 대규모로 바꾸긴 했는데 유흥시설, 여러 가지 유원시설들을 제대로 못 갖췄어요. 지난번 동계올림픽인가 하면서 대규모 했다가 지금 적자죠. 그죠? 적자예요. 정부 세금만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 모든 나라가 카지노를 하고 싶어 해요. 거기서 세금을 거두니까. 자, 어쨌든 그런 걸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 시스템. 그렇죠. 시스템 체계죠.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도 있죠. 관광경찰대. 부산에 관광경찰도 있어요. 사법경찰 똑같아요. 주로 대상이 관광객과 관광지 업소들 그런 거 단속하는 거죠. 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과 기존의 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제도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관광객 안내센터, 정보센터 그런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 줄기는 했으나 정보가 충분치 않으니까 관광객을 통제를 못하죠.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요즘 화두죠.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가 뭔지는 알죠. 공유경제에서 나온 거죠. 우리 집에 노는 방이 있어. 아니 우리가 지금 한 2달간 우리 집을 비울 거야. 그럼 비는 동안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방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원래 취지는 그랬어요. 대한민국 법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수업 시간에 한 거예요. 연장이요. 고민하고 생각하면 돈 벌 기회가 많다요.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시카고 박람회가 2000년대요. 90년대 후반인가요? 시카고 박람회였어요. 친구 두 놈이서
박람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숙소가 호텔이고 모텔이고 후질근이 안 되고 전부 다 꽉 차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시카고에 있는 친구 녀석이 전화가 온 거죠. 이 두 사람한테. 야, 우리 집 그 널찍한데 그냥 거실에서 자. 니네 뭐 우리 친구인데 어때? 그래서 거실에서 자기로 하고 박람회를 간 거예요. 근데 거실에서 친구들이 모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고 맥주 한잔 먹고 오늘 좋았다 뭐다 하죠. 누가 얘기를 했죠. 야, 우리처럼 이 박람회에 오고 싶어도 숙소가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못 하는데 많겠지. 그러면 이렇게 근데 여기도 얘처럼 거실만 빌려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남는 방이 있는 줄 있고 빈집도 있을 거 아니야. 있겠지.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래, 그거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빌려줘. 이틀이나 3일 빌려주고 돈 받으면 안 될까? 집주인은 어차피 비어있는데 관광객이 한 이틀 묵으면서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고, 관광객들은 호텔은 비싼데 이런 데는 싸니까 가서 싼 값에 잘 수도 있고, 둘 다 이득 아닐까? 야, 그걸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매칭을 시켜주자고. 그래서 생겨난 기업이 에어비앤비예요. 2년도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 있죠. 대한민국의 이런 공유 숙박업체 전부 다 에어비앤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 유통과 교수님도 지금은 정년퇴직 하셨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베트남도 가고 그분은 특별하게 호텔에 안 가요. 왜? 싸고 좋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를 장난삼아 얘기해 보다가 거대한 재벌 기업이 되는 거죠. 관광은 그렇게 생겨날 수 있는 기업이 무궁무진해요. 그게 뭐냐고요? 저도 몰라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 개설, 생리적 욕구 안전해고 그거 졸라 외워봐야 안 나와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사방팔방 놀러 다녀보고 즐기러 다녀보면서 문제점이 뭔가, 그건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게 바로 창업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되면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는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 점점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지요. 왜? 로봇이 대체하잖아요. 수소차, 자율주행차 나오면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없어져요. 택시도 자율주행으로 가겠다는데 언제 되냐? 모르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일자리가 줄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헬렐레 하고 다니면 국가적인 재난이죠. 일단 그들이 세금을 못 내죠. 그럼 국가가 가난해져요. 그리고 젊은 층에서 불평, 불만이 생기면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국가 전복 사태가 생겨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자꾸 창업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창업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뭐 이과는 아니니까 좋은 건 서비스업이에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작년부터 유행하는 게 구독경제죠. 구독경제. 구독하면 정기적으로 신문 구독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저희는 면도하거든요. 남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는 2주에 한 번 면도날을 갈아야 된다. 3주에 한 번. 그때마다 면도날을 배송해 주는 거죠. 요즘 꽃 배달도 배달 안 해요. 꽃 구독이죠.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매주 한 번씩 꽃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지정한 장소에. 요즘은 와이셔츠도 혼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와이셔츠도 매번 빨고 다리고 할 수가 없죠. 세탁소 맡겨도 오래 걸리고, 그것도 내가 정한 시점에 배달해 주죠. 내가 구독 신청을 하면 돼요. 책도 구독을 하고요. 꽃도 구독을 하고요. 또 코로나 이전에는요, 모든 웬만한 회사의
사무실에 가면 간단한 음료, 과자, 주전부리 할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 직원이 맨날 사러 가야 되잖아요. 맨 막내 가겠지만. 근데 그것도 구독을 해요. 그러면 매주 알아서 그걸 채워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로. 아,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분야가 엄청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분야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야, 이거 맨날 일시 뭐 초코파이 사러 가야 돼. 내가 대학 나오고 취직까지 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래. 이씨, 이거 문제다. 짜증난다, 야. 그리고 술 처먹고 승질 내다가 집으로 가면 그걸로 끝.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야, 모든 회사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 그럼 뭔가 해결을 하면 이건 대박이란 얘기인데 어떻게 해결하지? 신청받아서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걸 배달해 주는 거 하면 안 될까? 우리는 택배도 잘 돼 있는데.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머리는 뭐냐면 내가 뭔가 불편을 느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4학년에 가면 관광기업 창업론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의는 그거예요. 졸업하고 시작은 근로자로 했으나 20년 30년 뒤에도 근로자로 사는 삶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작든 크든 네가 경영인이 되어야만 된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관광기업 창업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들 하는 거 기가 막힌 거 많이 나와요. 또 남이 한 거 뺏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뭐 뺏겨내는 사람까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요, 고민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이. 자, 이쯤에서 과제를 낼게요. 답을 적어야만 체크를 할 수 있어서 좀 전에 숙박 공유업체 얘기했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이응, 이응, 비읍, 이응, 비읍 적어서 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사회에 관한 연구예요. 자, 사회에 관한 연구를 왜 하는데 학술지에 논문 쓰려고 학자들이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사회에 관한 연구를 해야, 연구를 해봐야 연구라고 뭐 책 읽고 싫으면 그것만 연구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고민인 거예요. 불편한 상이 뭘까? 지난 시간에 이 동영상 첫 번째에서 얘기했잖아요. 만족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구매할 때 기대값이 있을 거다. 그러면 일단 그 기대값을 좀 낮춰주면 만족도는 높아진다. 그런 거에 관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은 고민하는 사람은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가 있고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먼저 만들어내면 행복한 삶이에요. 남들이 한 거 따라가면요, 고달픈 삶, 조금 행복해요. 근데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불행한 사람 말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데가 대학이에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학문이 관광이에요. 왜? 인간은 누구나 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놀고 싶어 해? 관광. 그런데 왜 못 놀아?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거지. 뭐가 불편해? 그런데 왜 못 놀아?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직전까지 있었다고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공항에서 집까지 그 트렁크 들고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트렁크를 붙여요. 출발 공항에서. 그럼 아예 집까지 배달해줘요. 편하죠. 단순한 거예요. 또 우리가 따뜻한 나라로 겨울에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우니까 김해공항까지 파카 입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동남아 가는데 거기 따뜻하대요. 그것도 그러면 거기 옷 보관소라는 것도 생겼죠. 고민하세요. 아이디어를 내세요. 외우지 마세요. 못 써먹질 못해요. 물론 이게 기본이 되는 건 맞지만. 자, 여기까지 하고 13주차 두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